안녕하세요. 윤은영 선생님입니다. 이번엔 챕터 3 문장 형식 세 번째 시작해 볼게요. 유닛 1 오형식입니다. 여러분, 오형식은요. 주어랑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가 와야 돼요. 수식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동사한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간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 직접 목적어가 나중에 오는 게 사형식 문장이에요. 수식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형식 문장 먼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주어가 동사한다 뭐뭐를 하는데 그 뭐뭐를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가 와야 돼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같은 대상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자, 주요 동사로는 keep 목적어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게 하다. call 목적어를 뭐뭐로 부르다. choose 목적어를 뭐뭐로 선택하다. think 목적어를 뭐뭐로 생각하다. find 목적어가 뭐뭐라는 것을 알아내다. see 목적어가 뭐뭐인 것을 보다. have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하다. let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하다. make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help 목적어가 뭐뭐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쇼가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라고 할 때 We found the show useful 하는 거죠. 그 쇼가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동사는 시키다, 뭐 하도록 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서 make, have, let 순서로 말할 수 있대요. 엄마는 나를 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도록 하시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우리 엄마는 나를 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 이런 의미예요. Mom never lets me go out late. 아시죠? 2번 보실게요. 자, 사형식과 오형식은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사형식 같은 경우는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I showed 나는 보여줬다. Close friends 친한 친구들에게 my report 내 리포트를 보여줬다 얘기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오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주술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아들을 왕자님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아들이 왕자님인 거죠. 그 사람들이 부를 때는. 그래서 주술 그들의 왕자님이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주어고 수러다라는 얘기죠. 다음 문장은요. We painted 우리가 칠했다. 뭐를요? The gate. 문을 칠했대요. 근데 어떤 색으로 칠했대요? Green. 초록색으로 칠했대요. 여러분, 문이 초록색인 거죠? 주술관계란 얘기는 이 얘기예요. 문이 초록색이다. 오케이? 근데 문이 초록색이 되도록 칠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오형식 문장은. 그래서 지금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이 목적격 보어들은 다 목적어에 대한 얘기예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똑같이 find라는 동사를 쓸 건데 사형식 문장에서도 쓸 수 있고 오형식 문장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나한테 내 차 좀 찾아줄래? 이럴 때는 내가 내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 차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오른쪽은 무슨 문장이냐면 나는 그 규칙이 아주 엄격하다는 걸 알아냈다. 이게거든요. 이거는 그 규칙이 엄격한 거예요. 오케이? 엄격하다는 얘기는
그 규칙을 얘기해주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을 데니라고 불렀다 해야겠죠? 부르다 동사 콜 과거 시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렀다. 그들의 아들을 데니라고. 이거는 오형식 문장이고요. 4번 풀어볼까요? 나는 동사하지 않았다. 나의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자, 여러분, 이거는 사형식 문장이에요. 자, 부모님이 성적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같잖아요. 부모님이 성적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뭐 하지 않았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동사는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didn't 했으니까 형태는 바뀌어야겠죠. I didn't show. 나는 보여주지 않았다. My parents. 부모님한테 this report card. 이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았다. 아시죠? 자, 이제 다음 유닛 넘어가 볼게요. 유닛 2, 오형식 목적격 보어의 형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일단 목적격 보어는요.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을 보충해주는 말인데 형태는 보통 명사, 형용사, 분사, 투부정사, 그리고 원형부정사 뭐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한국말로는 건강하게라고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형용사예요. 아시겠죠? Drinking enough water makes you healthy. 오른쪽은요. 나는 네가 지금 떠날 것을 원한다. 자, 네가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투부정사 썼네요. 그죠? I want you to leave now. 다음은요. 그녀의 부모님은 캐티를 피아니스트로 만드셨다. 자, 피아니스트로 만드셨다. 피아니스트라는 명사가 캐티를 보충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기타 등등 다른 표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세요. 목적격 보어로 부사는 쓰지 않아요. 아까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너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라고 해석되지만 형용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밑에 문장 볼까요? 너는 해야 된다. 유지시켜야 된다. 네 방을 유지시켜야 된다. 어떻게?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야 된다.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때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야 된다. 좋은 상태인 방으로 유지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형용사 쓰셔야지 부사 쓰시면 안 돼요. 한국말로 뭐 좋게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nicely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한테 뭔가를 시키는 사역동사나 아니면 뭔가를 느끼는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요. 능동의 의미일 때 목적격 보어로 원형부정사가 와요. 동사 원형 쓰셔야 돼요. 능동의 의미일 때 동사 원형이라고요. 능동의 의미일 때 동사 원형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동사가요? 사역동사, 뭔가 시키는 동사. make, 하게 만들다. have, let, 하게 하다. 이런 동사들. 또 지각동사. 누가 뭐 하는 것을 보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느끼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듣는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관찰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요. 목적어가 능동으로 행동할 때 그때 동사 원형 쓰신다고요. 오케이? 사역동사 문장 보실게요. 그 가게 주인은 우리를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다리도록 만들었다. 줄 서서 기다리도록 만들었다 했는데 이때 동사 원형이 왔어요. 우리가 기다리도록 만들었다. 지각동사 마찬가지예요. 자, 나는 느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할 때 동사 원형 쓰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온 거죠. 오케이?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잖아요. 진행 중임을 강조할 때는요. 현재 분사를 써요. 아, 동사 원형 말고 현재 분사를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자, 내가 봤대요. 네 고양이를 봤는데 네 고양이가 혼자서 길에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냥 건너는 것을 보았다 말고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진행 중임을 강조할 때는 현재 분사 형태 쓰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도와주다 help는요. 준사역 동사예요. 얘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올 수도 있고요. 원형 부정사 올 수도 있어요. to 동사 원형 써도 되고 동사 원형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지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할 때, 자, 내가 그 지문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to 동사 원형 써도 되고요. 아니면 동사 원형 써도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지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나 그리고 도와주다 help 같은 준사역 동사들 목적어가 능동으로 행동할 때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실 수 있고요.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 목적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중임을 강조할 때는 현재 분사 형태로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준사역 동사 help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어로 후부정사 쓰셔도 괜찮고요. 생략하셔도 되고. 그런데 목적격 보어랑 목적어 관계가 수동일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과거 분사를 쓰셔야 돼요. 언제?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 자, 나는 들었다. 뭘? 내 이름을 들었어요. 근데 내 이름이 불려진 것을 들었다 라고 할 때는요. call 말고 called. 이름이 불려진 거죠. 이해되세요?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봤다. 우리 차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차가 견인되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차가 견인되어지는 것을 봤다. 그래서 과거 분사 형태죠. 수동의 관계일 때는 차가 견인되어지는 것,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목적격 보어의 과거 분사 형태. 아시죠? 그래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를 문장 안에서 쓸 때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동사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과거 분사 씁니다. 아시죠? 한 번 더. 뭔가를 시킨다는 동사, 사역동사랑은 목적어가 능동일 때 동사 원형을 쓰시고요. 뭔가를 느꼈다라는 지각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능동일 때 동사 원형을 진행 강조할 때는 현재 분사를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불려지거나 차가 견인되어지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는 과거 분사 형태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준사역 동사. 도와주다라는 거는 준사역 동사.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 온다 그랬어요. to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주어진 단어를 빌칸에 쓸 건데 적절한 단어로 넣으면 돼요. 필요하면 어형 변화 가능하대요. 1번 볼게요. 그 벨트는 너를 유지시킨다.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시킨다. 여러분, 안전하게 라고 말이 되지만 목적격 보어는 형용사만 가능하댔어요. 형용사 안전한, safe 쓰시면 돼요. 너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안전한 거죠? 형용사 쓰시는 거예요. 2번도 볼까요? 그 경찰은 나한테 말했다. 뭘? 그 차를 멈추라고 말했다. 여러분, 일반 동사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못 쓴다 그랬어요. 목적어 쓰고 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못 쓴댔죠? 투부정사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했다. 나한테 뭐라고? 멈추라고. To stop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고 말했다. 내가 멈추는 거죠. 4번은요. 나는 들었다. 지각동사네요. 자, 지각동사는요. 목적어 다음에 못 쓴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동사 원형 아니면 강조하고 싶은 게 만약에 현재 진행 중인 걸 강조하고 싶으면 그렇죠. 현재 분사 형태에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들었다. 뭘 들었어요? 누군가를 들었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요. 부르다 원형 쓰고 싶으면 call. 근데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calling. 아시겠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동사 원형. 근데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현재 분사.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닛 3 이 형식과 O 형식의 보어의 형태를 좀 볼 거예요. 그리고 가주어랑 가목적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형식은요 보어가 주격 보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이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보통 와요. 그래서 존은 과학 선생님이 되었다 할 때 주어 존의 보충 설명이 과학 선생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격 보어고요. 과학 선생님 명사네요. 그쵸? John became a science teacher. 괜찮죠? 그 다음은요. 그녀의 얼굴이 빨간색으로 갑자기 변했다 라는 얘기예요. 빨간색은 그녀의 얼굴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Her face suddenly turned red. red는 형용사로 그녀의 얼굴인 주어를 보충해 준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주격 보어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다. 그럼 여러분 O 형식의 목적어 다음에 오는 목적격 보어는요. 어떤 애들이 올 수 있냐면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이죠. 그리고 분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이런 애들이 올 수 있어요. 목적격 보어는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명사가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는 뽑았다. 그 사람을 뭐로?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사람이 대통령인 거죠. 목적어 꾸며주는 목적 보어로 대통령 명사 왔고요. We elected him the president. 괜찮으시죠? 다음 거는요.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가 오는 경우예요. 그 음악은 만들었다. 나를 만들었다. 어떻게? 활기찬 상태로 만들었다. 그 음악을 들어서 내가 활기찬 상태가 되는 거죠. 목적어 나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쓰인 거예요. The music made me cheerful. 아시죠? 다음은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가 쓰일 수도 있어요. 그 여자는 요청했다. 나한테 요청했는데 바꾸기를 요청했대요. 내 스케줄을. 내가 바꾸는 거죠. 내 스케줄을. 그래서 to change. 투부정사는요. 목적어인 나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바꾸는 거니까 내 스케줄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자는 I'm sorry. 그 남자는 내가 스케줄을 바꾸기를 요청했다. He asked me to change my schedule. 그 다음은요. 목적격 보어로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배웠던 유닛 2의 사역동사 원형부정사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뭐 하도록 하다 라는 let 동사 이런들. 그래서 let me 나를 시켜줘. 뭘 시켜주래요? introduce 소개하도록 시켜줘. 소개하다는 거는요. 목적격 보어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소개하도록 해줘 이 말이에요. Let me introduce my family. 아시겠죠? 다음은요. 목적격 보어로 현재 분사도 쓰일 수 있어요. 봤다.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쓰고 나서 그 목적어가 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럴 때 현재 분사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봤다. 너의 강아지를. 네 강아지가 뭐하고 있는 거?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To your house. 너네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 아시겠어요? We saw your puppy running to your house. 다음은요. 목적격 보어로 과거분사도 쓸 수가 있어요. 과거분사 쓰이는 경우는 언제라 그랬죠? 그렇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수동의 관계일 때. 그죠? 내가 하게 했단 얘기죠. My car, 내 차가 repaired,
수리되게 했다. 내 차가 수리된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차를 수리한 거고 내 차는 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 형태로 목적격 보어를 쓰는 거죠. I got my car repaired.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는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또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댔어요. 그 음악이 나를 기운 나는 상태로 만든다.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나한테 요청했다. 내 스케줄을 바꾸라고. 자, 원형 부정사 오는 경우도 있댔어요. 나에게 내 가족을 소개하도록 해달라. 아시죠? 목적격 보어가 현재 분사 오는 경우는요. 네 강아지가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다. 아시겠죠? 목적격 보어가 과거 분사 쓰이는 경우는요. 자, 내 차를 수리되도록 했다. 아셨어요? 목적격 보어 넣을 때 어떤 형태로 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3번. 가주어랑 가목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가짜 주어, 가짜 목적어 얘기거든요. 뭐냐면 진짜 주어가 긴 경우는 가짜 주어, 가주어를 쓰는 거고요. 진짜 목적어가 긴 경우는요.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균형을 맞춘대요. 그러면 가짜 주어든 가짜 목적어든 it을 써요. 진짜 주어가 긴 경우가 있거든요. to 부정사구를 쓴다든지 동명사구를 쓴다든지 아니면 대절을 주어로 쓰면서 길게 만드는 경우는 그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를 쓰는 거예요. it을. 그리고 나서 진짜 주어를요. 나중에 써요. 뒤에다가. 아셨어요? 그래서 가짜 주어 it을 쓴 문장 한번 볼게요. 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은 재밌다. 원래 진짜 주어는 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가짜 주어 it을 쓰는 거예요. 가주어를. 그리고서 자, 재밌다. It is exciting 하고 나서 진짜 주어를 뒤에다 쓰는 거죠. To walk my dog. 다음 문장은요.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자, 진짜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 너무 길어. 그래서 얘를 뒤에다 쓴 거고요. 가짜 주어 it을 먼저 쓴 거예요. It seem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뭐가?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아시겠어요? 진짜 주어가 긴 경우에는 진짜 주어를 앞에다 쓰지 않고 가짜 주어, 가주어 it을 먼저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주어, 진짜 주어를 나중에 쓰시면 돼요. 아시죠? 그러면 가짜 주어 쓰는 거 말고 가짜 목적어 쓰는 경우 볼까요? 이번엔 진짜 목적어가 너무 긴 경우예요. 진짜 목적어가 투부정사구나 동명사구 쓸 경우 아니면 대절로 쓰이면서 긴 경우는 그 진짜 목적어 자리에 가짜 목적어 it을 쓰고 진짜 목적어인 그 긴 말들은 뒤에다가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장 보실래요? 나는 저녁에 그를 산책시키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저녁에 그를 산책시키는 것을 진짜 목적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진짜 목적어는 뒤에다 쓰고 그것을 이라고 가목적어 it을 주어 동사 다음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만들었다. 그것을 뭐로 만들었다? 규칙으로 만들었다. 목적격 보어가 지금 명사로 온 거예요. 나는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목적어가 뭔데요? 그것을 이라고 가짜 목적어로 해줬는데 그 가짜 목적어 말고 진짜 목적어는 뭔데요? 저녁에 그를 산책시키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이게 진짜 목적어인 거고 너무 기니까 it이라고 가짜 목적어 쓴 거고 아셨죠? 그래서 진짜 주어나 진짜 목적어가 너무 긴 경우는 가짜 주어, 가주어,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 진짜 목적어가 너무 긴 경우가 나왔어요, 여기. 자, 그 사람들은
발견했다. 뭘? 핸드폰 번호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진짜 목적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다 둔 거고 가짜 목적어 it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발견했다. 그것을.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것을 발견했다. 근데 핸드폰 번호 바꾸는 게 어떻다고요? 어렵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핸드폰 번호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5형식 문장인데요. 진짜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뒤에다 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핸드폰 번호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엔 4번 볼까요? 그 뉴스가 만들었다.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 뉴스가 만들었다. 우리를.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을까요? 화난 상태로 만들었다 라고 해야 돼요. 목적어 다음에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목적격 부어가 와야 되는데 이때는 말씀드렸어요. 부사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형용사 쓰셔야 돼요. 우리를 화난 상태로 만들었다. 화나게 만들었다 라고 해서 angrily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바이바이.